종목 모니터로 이어갑니다. 메리츠종금증권 대구지점의 이희권 대리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자,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9%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13.75포인트의 오름세고요. 1995.57선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44%의 상승으로 485.88선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메리츠종금증권 대구지점 이희권 대리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수급 네네. 특징주부터 좀 봐주시죠. 먼저 매수 특징주 볼까요? 예, 먼저 매수 특징주입니다. 금일의 매수 특징 종목은 BS 금융지주입니다. 먼저 매수 창구를 보시면 상위에 랭크된 매수 회원사가 대부분 외국계 회원사죠. 금일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강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BS 금융지주, 여러 증권사 리포트들이 은행 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업종이죠. 이유를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업종 내 최고의 이익 증가율과 ROE입니다. 2013년 순이익 증가율은 한 6.3% 정도로 업종 평균 마이너스 7%대보다 우월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ROE 또한 12.4%로 8%대 수준인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탁월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비은행 자회사의 성장성을 들 수 있습니다. 비은행 자회사인 캐피탈, 저축은행, 그리고 증권 등의 이익이 정상화됨에 따라 그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죠. BS 캐피탈의 경우 3분기 기준 자산이 1.5조 원, 그리고 순이익이 148억 원 정도지만 앞으로는 연간 200억 순이익이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은 자산 3조 원을 목표하며 BS 캐피탈의 이익 기여도를 확대시켜 나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S 금융지주의 높은 성장성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 전반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9월 말 누적 대출 증가율은 9.8%로 우월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또한 3.5% 정도로 배당 투자 관점에서도 접근할 만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매수 특징주 BS 금융지주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수급 주체들이 팔고 있는 종목 볼 텐데요. 매도 특징주는 어떤 겁니까? 매도 특징주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현재 소폭 하락하고 있죠. 금일 아침에 LG전자에 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TV 사업 부분의 부진으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4분기 시장 기대치는 영업이익 1,970억 원인데 비해 현재 추정되고 있는 예상 실적은 1,520억 원으로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율은 TV 부분에서 북미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반면에 사업부 마진은 전분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TV 부문의 마진 하락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북미 시장에서 일본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단가 인하를 시행 중이고 있으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틀에서 대응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향후에 스마트 TV, OLED TV 등 4세대 TV 전략에 있어서 질적, 양적으로 글로벌 넘버2를 확고히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네, LG전자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 한 가지 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네이버입니다. 시총 400억의 스몰캡이다 보니 다들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동사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규 상장한 종목으로서 7월 달에 신규 상장했죠. 유무선 융합 통신 솔루션, 그리고 통신 보안 솔루션을 국내외 통신 사업자, 그리고 단말기 제조사, 그리고 관공서 또는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인 유무선 융합이란 이동통신, 그리고 일반 전화, 인터넷 등 각 통신 서비스별로 구축되어 있는 기존의 통신망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하여 데이터를 융합시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저희들이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인터넷 전화 등이 이런 융합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무선 융합을 통해서 제공되는 솔루션의 경우에는 먼저 통신사와 적합성이라는 필수 조건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투자와 노하우가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설립되어 온 네이블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R&D에 투자하고 이 투자한 결과는 최근에 실적으로 결과 나타나고 있죠.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누적 매출액은 잠정 실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0% 증가,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0%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 이 밖에 실적 외에도 이런 서비스 융합으로 인해서 통신 보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LTE를 통해서도 동사의 성장 촉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가져야 할 기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7% 이상 급등하고 있네요. 오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종목 네이블 확인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차트 관심주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 선택하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차트 특징주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기업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아시고 계시죠. 금일 기술적 분석상으로서는 스토캐스틱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조정 후에 금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2012년 올해 실적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1.2% 성장한 4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9% 증가한 4조 1,50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19.6% 성장한 4조 1,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환율 하락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신차 효과 또한 2013년 온기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가동률을 최대한 올려서 하파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되고 자동차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넘어선 7%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K3와 신차급 K7의 개조차가 내년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과거에 초대형 히트 차종인 카렌스가 1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K5의 개조차, 그리고 신형 소울이 하반기에 대기하고 있어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K7과 대량 양산되는 카렌스는 2013년 초부터 기아의 ASP 상승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트 관심주로는 기아차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메리츠종금증권 대구지점의 이희권 대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